자, 1편에 이어 2편에는 그 병의원, 물론 한의원, 치과의원도 다 들어가는 얘기고 세무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두면 자산, 돈이 되는 최고의 철새 특강. 이거는요, 제가 2019년 2월 23일 날 대한신경외과 학회 이렇게 해서 카톨릭 의대 성모병원, 서울병원 성모병원에서 거기 학회에서 제가 가가지고 강의한 건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영수증 빠지면 이건 당연한 얘기고, 절세 포인트 드렸고, 이렇게 해서 뭐 권리금 장비 다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강의를 드렸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이게 바로 소득세,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은 세무사무실에서 열심히 장부를 해서 줄 적에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와 대체대표, 재무상태표라고도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꼭 보셔야 돼. 매출액이 얼마고 연간 매출원가 쭉 보고, 임원급여, 퇴직금, 복리수익 및 접대비, 뭐 수도광멸 및 광가 있죠. 이게 다 거의 차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이 몇 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세무사무실이 아닌 좀 엉터리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맡기면 안 된다.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그거 여러분들이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20만원, 30만원의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세무공무원 할 적에 세무조사도 해보고 또 세무사 20년 하면서 다른 데서 하던 곳을 세무조사도 해보고 할 적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정품 세무사, 그 명의나 뭐 무자격이 아닌 정품 세무사 거지장을 의뢰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모든 거 다 신용카드 쓰고 하면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소득 금액 나누기 매출액. 소득 금액 여기 있죠. 소득 금액. 여기 소득 금액에서 9번에서 매출액을 나누면은 바로 표준 소득률이 된 거예요. 소득률. 표준이 아니고 소득률. 근데 이게 소득률이라는 게 평균이란 소득률은 국세청에서 평균치를 내는 것은 맞는데, 어느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그죠? 간호사 또 임대료 이런 걸 계산할 적에 임대료가 어느 데는 뭐 1,000만 원 내면서 같은 공간을 쓰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1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또 하나도 안 내는 경우, 자가 건물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률이 평균치를 5 이상이다, 이하다, 이거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가. 하기 때문에 소득률에 너무, 평균 소득률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한다. 모든 그 기장을 하고 비용 처리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병원이. 정말 해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초기에는 다 적자 나더라고요, 거기가. 적자가 났으면 적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다. 여기 강남 성모병원 카톨릭 의대에서 강의 끝나고, 그래서 많은 조세 전문지에서 이걸 기사를 썼어요. 무조건 세금 내야 성실이다? 전혀 아니다. 적자가 났으면 적자 신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명계좌, 폐가망신. 절대 쓰지 마세요. 차명계좌 뭐 쓰면 안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차명계좌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1편에서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절세 방법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편에서는 또 궁금해하는 세무조사, 어떻게 하면 안 받게 되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자료소명이라는 걸 관할 세무서에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원장 또는 가족명의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그래서 자금출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서 고가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상가 구입 때 좀 많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또 세무조사를 전에 받았어요. 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
자료 소명이 또 나와요. 어떤 때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사후 관리라는 걸 하고 있고, 소명자료 검토, 수정신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안내문이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꼭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수정신고를 해서 하지 안 그러면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산하사업장 현황신고, 우리 면세,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 날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이 기록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서식을 보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옛날 같지 않고요. 우선 그 분석, 그러니까 성실신고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병의원 하시는 분들의 분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식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더라. 고가 의료 장비를 취득했다. 또 보유원항 이런 것도 있고요. 고가 의료 소모품, 이렇게 성형외과는 가슴 성형하는 보형물, 그죠? 주요 자재라고 표현하죠, 그죠? 주로 치과의 임플란트 자료, 또 마취 아픔, 이런 수불 현황까지도 사업장 현황 신고에 서식에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여기는 성실 신고 안 되고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한다? 세무조사를 나올 확률이 커진다. 과세관청이 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을 또 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꼭 보세요. 뭐를 성실 신고에 필요 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돼요. 그 병원마다. 그래서 그걸 꼭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해라.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이 또 나온다. 안내문 발송인데 특별한 소명이 없으면 수정신고에 불응 시에 또 세무조사를 한다. 또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탈세자보가 포상금을 국세세법에서는 텔루세액에서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20%, 40반대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병의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여태까지 세무조사 대응도 많이 해보고, 의뢰도 이렇게 돌아서 해보면은, 많이, 이렇게 탈세자보가 많다. 세파라치, 그죠? 차명기자. 이 차명기자는 정말 쓰지 마세요.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이면 또, 이걸 또 바라고 하는 분들, 세파라치도 있고, 또, 과세관청에서는 세원정보팀이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탈세 정보를 매번 수집을 해서 그것들이 누적되면은 그걸 관리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평균 소득률이 얼마 이상이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소득세 신고 손익계산서 분석을 이렇게 해요. 매출액이 10억인데 올해는 6억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변동이 없죠. 그죠? 광고 선전비 오히려 증가해서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에 나올 확률이 커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대상, 총수익금이 5억 이상이면 병원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런데 이걸 제출하는데 이게 현재 법으로다가는 아직 제출을 안 하고 하라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보고 결국은 4억 원 정도가 이게 총 정비 불비 금액이 이렇게 분석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4억 원 가공경비네. 이렇게 손익계산서 개정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아니면은 세액기한서를 써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인적 용역비, 영업비용, 그죠? 이런 것들도 아주 명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제 준비조사, 예비조사, 또 이런 통지, 또 세무조사 종결을 하는데, 종료일 통지기간 전에 20일을 한다. 확인서 제출 전에 이제 검토를 잘 해야 되겠죠. 확인서를 쓸 적에는, 그냥 2번, 3번 읽어보고 또 세무사를 꼭 입회하는 것이 잘못 확인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해야 된다. 세무조사 이제 대응 방법인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점검할 내용, 또 국세부가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나. 어떤 때는 5년 조사도 하지만 10년치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기간 등 파악을 하고, 준비할 서류,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어떤 걸 쟁점적으로 보고 있는가. 요새는 병원 의원 하시는 원장들도 거의 성실신고를 하지, 일부를 빼고는. 그래서 세무대리인 위임이 가능하다. 세무사한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세무사만이 가능한 거다. 세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그러니까 세무사의 위임을 가능하다. 이제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위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추징 예상세액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또 우리 세무사들한테 분석을 의뢰해서 하고 확인서 제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 보면 전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인데, 매출액이 10억인데 구성비가 있어요. 쭉 구성비가 있는데, 올해 갑자기 들쭉날쭉. 그죠? 그러면은 매출액은 비슷한데, 매출액은 3억 감소했는데, 다른 것도 감소해야지 맞겠죠. 올라갔으면 올라가고.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세무 관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이런 거. 전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구성비의 증감률 큰 변동이 없고, 나오지 않게 하려면이죠. 새로운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 외주가공비가 전년도에 0원이었는데, 2억이 증가, 2억이나. 병원에서 외주가공비가 있을 수 없는데, 항목에 넣을 수 없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공병비로 의심을 당연히 하겠죠. 성실하게 신고하면 소득률이 당연히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군 병원을 기장을 해보고 또 세무조사도 받아보면 그래요. 평소 세무조사 리스크, 분기별 결산 분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해놓아야 돼. 확실하게 해놔라. PCI 시스템이라는 것은, 보세요. 신고소득에, 신고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원장들이 신고한 게 있어. 재산이 증가했어요. 재산이. 소비 지출액이에요. 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너 5억이 뭐예요? 소비를 했어요. 5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그 15억이 어떻게 해야 돼? 신고소득 금액이 15억이야. 어떻다? 누락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PCI 시스템 세무조사인데, 이런 그 분석을 가지고 세무조사 선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실신고를 해야 이런 세무조사를 안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재산 증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인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원 다 배우자 자녀까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소명 요구가 또 나와요.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무자격 세무대리는 피해라. 평균 소득률을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소득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평균 소득률 용어가 2003년도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온 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자, 병의원 전문 세무사 등 과장 광고만 믿고 기장 의뢰하면 경우 아주 심사숙고 결정해야 된다. 어떤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가공경비는 오히려 부채가 하는 경우가. 수수료만 챙기고 세무조사 나오면은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영부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컨설팅 해준다고 이렇게 또 병원 원장들한테 접근해요. 무자격 컨설팅에 주의를 해야 돼요. 또 병의원 기장은 전산 세무회계가 2급, 세무 1급 이상 되고 5년 이상 경력자가 가능한데, 요새 플랫폼 기장이라는 것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해줍니다. 기장료 얼마 해줍니다. 절대적으로 어림도 없다. 얼마나 어려운 게 이게 기장이고 창부인데 어림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백화점 상품권을 몇천만 원씩 사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조사 나오면 무조건 되고 어디다 썼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무자격 세무대리를 피해야 세금 폭탄을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국세청 세무조사 적출 사례, 세무조사 적출 사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적출을 해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개원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 과대 기상, 공사비가 3억 들어갔는데 7억 들어간 걸로 세형계산서를 수취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선전비, 광고 선전비 5천만 원 들어갔는데 1억 건 세형계산서 끊었다.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이렇게 한 것을 조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조직표를 달라고 그래. 세무조사에서. 조직표를 보면은 누가 조직표를 만들어줄까요? 격리 직원이 해주겠죠.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조직표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가공병비를 찾아내는 거예요. 매출 누락, 비보험 진료 수입, 비보험 진료 수입, 순수연금, 현금 누락, 장부 누락, 이런 의료법도 누락이 된다는데, 통장 입출금 고액 거래 추적, 성형외과는 복도스 실리콘 구입량 투입 대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는데, 자, 비보험 고액을 수술한 자, 진료 차트 대조해서 한다.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 또, 3편에서 이제 병원 건물, 좀 원장님들이 이렇게 또 돈을 잘 벌었어요. 진료를 잘하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 자금은 소득세 시험금액과 대조를 해서 거기다 맞춰야 되고, 부동산은 10억이 자금 출처, 본인이 3억, 배우자 6억, 증여를 받으면 되죠. 6억까지는 문제 없죠. 또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2억, 오친한테 2억, 기타 친족한테 2억, 그 맞춘 거예요. 왜 2억이라고 했느냐? 이때는 이자를 지급 안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2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이자를 지급하면 되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자를 지급할 때는 27.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돼. 자, 그죠? 그런 분들이 저기 세무조사할 때 나는 이렇게 빌렸어요. 차용증 갖다 주고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2년, 3년 후에 세금 고지서가 나와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본인 병의원 원장 명의로 취득하면 어떤 것이 불리하고 유리한가? 소득세 세율이 30% 이상일 때는 임대 소득까지가 되게 들어가겠죠, 그죠? 병원 자체 비용으로 사업으로 쓴다는 모를까? 합세내서 하니까 불리하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세, 물론 성형은 과세인데 면세 병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은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요. 병원 사업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니까 건물분 매입세 공제도 된다. 병원에서 임대료를 월 500만 원씩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병원 원장은 30% 세율을 가정했을 때 2,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고 배우자는 15%를 세금 낸다면 500만 원. 이 차이가 바로 절세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배우자는 또 건강보험료 안 내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또 해결책이 생긴다. 이런 것도 하나에 이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담당 세무사하고 다시 좀 해야지 강의만 듣고 판단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하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국세동의 자원봉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의원 절세 가이드 오늘 한 거를 또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게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올릴 거고 다 올리니까 국세동의 홈페이지에 가서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 주변 분들한테도 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교재보기 이 위에 오늘 그 병의원 관련해서 우리 신방수 세무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방법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알기 쉬운 세금교실 이런 책들은 가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전자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 결국은 줄어든 세금만큼 절세 이게 누가 해주겠습니까? 임플란트를 치과가 아닌 곳에 하는 것 같대. 비전문가 아닌 것은. 그래서 꼭
세무 상담은 전문가가 해. 전문가하고 상담했을 때는 이만큼이 줄어들어서 절세가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한 사람하고 보면은 탈세로 인해서 가산세를 풀어가면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는 1만 3천 명의 세무사, 또 국세동호회가 세무사도 7천 명이나 이렇게 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편 세무조사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평의원 또 한의원 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장부를 하고 한다고 꼭 원장님들이 꼭 보야 돼요. 볼 건 한 달에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그 결산 보고서 이런 거를 손익계산서를 꼭 보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규정을 의뢰해서 하는 병원 원장님들은 초기에는 뭐 한 달에 2번, 3번씩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 또 만나기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모르죠. 잘. 그런데 그렇게 세무사들 좀 귀찮게 해야 돼. 귀찮게. 세무사 직원을 귀찮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은 이렇게 해서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한다. 그런 기본 틀을 좀 알고 계시면 오늘 강의만 들어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좀 들으실 텐데 그래서 발간도서도 새로 보고 또 이렇게 절세 특강도 다시 들으면서 오늘 강의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만 볼 게 아니라 특히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분들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강의를 듣게끔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야 모든 것을 잘 풀리듯이 아마 그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뭐 이렇게 비대면 강의도 저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학기나 이런 거 할 적에 이렇게 국세동호회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가서 비대면 강의도 많이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전화도 주시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